오늘은 가볍게 제가 선박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딱딱 보자. 이끄고 자, 오늘은 선박을 가져왔는데 이 계량 수정 콘스탄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조선 강의 영상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항해 시대를 사랑하시는 유저 여러분들, ANS 서버 카스톨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조선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어떤 경로로 어떤 길드원 분들에게 어떤 트레저 박스를 사용하든 증서를 얻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박 교환권 보이시죠? 이 선박 교환권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임의의 랜덤 스킬을 하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선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량 수장 콘스탄트,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교역선이에요. 창고가 아주 크죠. 그리고 도수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표류물 탐색이라는 스킬은 교역선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일단 지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초에 먼저 증서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스킬을 다는지, 그레이드 스킬을 장착하고 그레이드하고 강화하는 것까지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런 식으로 선박이 생기시면 나에게 필요한 스킬인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이 선박 스킬이 필요가 없다. 이 선박 스킬이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조선 커스텀 조선에 가셔서 지우시면 돼요. 스킬을 지우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생각보다 대항해 시대를 하시는 유저분들 중에 조선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초보분들 지원도 해주고 복귀 유저분들 지원해주면서 느꼈던 건데, 내 선박에 스킬을 다 할 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강화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최초의 증서를 깐 상태고요. 이 상태를 증깐망이라고 합니다. 증서를 깐 망한 상태. 왜 망했느냐? 이걸 안 쓰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옵션 스킬 초기화, 성능 초기화 이렇게 커맨드가 있죠. 이 성능 초기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성능 초기화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 강화 성능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0, 3으로 바뀝니다. 지금 11강을 한 상태인데 0강으로 바뀝니다. 이 성능 초기화. 이 성능 초기화를 하기 위해선 특혜기, 특수 해체 기법서라는 캐시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할 것은 이 스킬을 지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옵션 스킬 초기화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이거는 무료로 지울 수 있어요. 옵션 스킬 초기화. 비용은 좀 들죠. 옵션 스킬 초기화 이렇게 날릴게요. 자, 이렇게 옵션 스킬을 초기화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옵션 스킬 초기화하시면 보시죠. 없어진 거. 자, 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선 그레이드 전에 우선 내가 이 선박에 쓸 스킬을 먼저 장착해 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스킬을 장착함으로써 그레이드 시에 나오는 다양한 그레이드 옵션이 있는데 그 중에 개조류, 탐사선 개조, 그리고 장갑함 개조, 포함 개조, 이런 개조류 스킬들이 안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먼저 내가 원하는 스킬을 박는 거예요. 그 개조류 스킬들은 일단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조류 스킬들도 스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킬 칸을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대항해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스킬이 이렇게 두 가지만 달립니다. 이렇게 지금은 계승이라는 그레이드 옵션 때문에 하나가 더 달렸는데 원래는 두 가지만 달 수가 있어요. 전용화 스킬까지 해서 세 가지 달 수 있죠. 자,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스킬을 어떻게 다느냐, 여기서 들어가 주시고요.
스킬은 조선 1랭크만 있어도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스킬은 웬만하면 배우시는 게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급가속. 자, 우선 먼저 필요한 재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비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급가속 한번 볼게요. 자, 대개프 세일과 오물 방지 도장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먼저 대개프 필요한 것을 먼저 메모합니다. 대개프 세일, 오물 방지 도장. 자, 제가 두 가지 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하나는 급가속을 달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선택이에요. 이 중에서 선택인데 저는 뭐 가장 무난한 4발주의 거래 랭크를 1 올려주는 고급 사치품 보관소를 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재물 없죠. 요 필요한 재료가 보이시죠? 제독실, 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제독실, 금고. 자, 이 필요한 재료들을 이제 길드 사무소에서 살 거예요. 자, 길드 사무소로 가셔가지고 요즘 패치된 부분이 있죠. 이 전시품 검색 이걸 하시면 이 서버 내에 있는 모든 물품의 길드 사무소 내에 있는 모든 물품을 검색할 수 있어요. 자, 일단 게프 세일 없네요. 하지마 이 개새끼야!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직접 만드시거나 따로 외치기를 통해서 구입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미리 없기 때문에 미리 하나 구해놨습니다. 아까도 없어서. 자, 그러면 이번엔 오물방지 도장과 제독실 금고를 구입하도록 할게요. 오물방지. 물론 제 부캐에 있지만 잠시만. 네. 이 띄어쓰기는 맞추셔야 됩니다. 오물방지 도장. 부캐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독실. 엄청 비싸네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영상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점. 보통은 그냥 2천만 원 정도? 2천만 두카 정도에서 거래됩니다. 2천만에서 3천만 이 정도는 사셔도 돼요. 이렇게 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재료를 모두 4가지를 구입했고요. 자, 이제 선박에 스킬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선박에 스킬을 먼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조선소에 오셔가지고 똑같이 계량 수장 콘스탄트 다음 옵션 스킬 급가속 다음 그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 확인 하시면 급가속 스킬을 부여합니다. 이대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자, 필요한 건조 일수가 45일이죠.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면 이러면 이제 스킬이 달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선 들어가 보시면 45일은 걸린다네. 이러면 이제 바다에서 리스본 앞바다에서 둥둥 45일 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긴 조이를 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하나에 2.5억에서 3억 정도 하니까 비싸니까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다시면 급가속 스킬이 장착되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다음 옵션 스킬 고급 사치품 보관소 들어가셔가지고 다음 이 다음에 산 재료를 또 넣어줍니다. 다음 쉽죠? 스킬 다는 거 이렇게 쉬우니까 제가 보니까 급가속도 안 달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긴조를 쓸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스킬을 2가지를 달아주시면 그레이드 보너스 중에서 이제 개조류를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가지만 달 수 있는데 그레이드 옵션 중에 있는 개조류도 스킬로 쳐요. 그래서 여기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그레이드 옵션 중에 선측포, 선미포, 선수포 이런 포개조의 이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이렇게 4칸이죠. 그럼 여기에 선측포 그레이드가 달리면
5칸이 되면서 선측포 그레이드 옵션이 달려요. 그래서 비싼 배를 쓸 때는, 비싼 배를 그레이드 할 때는 이제 이 선측포도 그 환상의 선측포 아이템 캐시를 이용해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선수와 선미는 막혀 있네요. 하나 이상은 안 달리기 때문에 하나씩은 다행히 막혀 있는 경우고, 지금 여기는 선측포까지는 달릴 수가 있어요. 그레이드 보는 와중에.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이 배가 그렇게 비싼 배도 아니고 그레이드 옵션 자체에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1지, 2지, 3지라고 하는 그레이드 옵션을 보러 갈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6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3지, 6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레이드 옵션을 보러 갈 거예요. 자, 선박 강화는 무조건 길게 지져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고정이에요. 귀찮더라도 길게 짓고 가셔야 돼요. 자, 왜냐면 이 조선에는 선박 조합 시에 확률이란 게 있는데, 그 선박 조합 확률이 리스본에선 0%, 이제 조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항 위키를 통해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띄워 드릴 텐데, 조선이 조선소가 1레벨부터 3레벨까지 있어요. 일반 대도시는 그냥 1레벨 상태예요. 그리고 2레벨 조선소는 어디가 있냐면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저 뭐지? 이 명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 어떻게 보시냐면 뭐 이런 식으로 리스본 앞바다 들어가시죠. 여기가 지브롤터. 자, 이런 식으로 자세히 둘러보시면 이렇게 공원도 높은 보이시죠? 이게 명예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10% 보정을 받아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또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길드 개척지에 있는 조선소는 조선 3단계의 조선소이기 때문에 20% 보너스를 받아요. 확률적으로 20%를 고정으로 받기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이 꼭 길드 개척지에 있는 조선소를 활용하셔가지고 길드 다시 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길게지 들어가서 한번 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길게지에서 그레이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대형 카락을 재물배로 만들어서 영지 개수콘에다가 붙일 거예요. 자, 여기서 간단한 팁으로는 구매를 누르시고 화살표 위로, 위 버튼, 화살표 왼쪽 버튼 한번, 다시 위 버튼 하시면 대형 카락으로 도착합니다. 이렇게 위 왼쪽 위, 쉽죠? 위 왼쪽 위 이렇게. 자, 대형 카락을 세대 산 다음에 자, 우선 1지 대형 카락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붙었죠? 그러면 1지 대형 카락 2대로 만들게요. 0, 0 붙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선박 조합이라고 있죠. 조합 들어가셔가지고 카락, 그리고 카락 0, 0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0, 0 50%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레벨 조선소이기 때문에 50%인데 2레벨 조선소로 가면 40%, 1레벨 조선소인 리스본이나 다른 기타 대도시에서 하면 30%예요. 그래서 길게지로 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붙이는입니다. 붙었죠? 포함 계정 뭐 재물배니까 어차피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준비한 개수콘을 받아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증서가 최대 개인당 5장밖에 못 가지다 보니까 캐릭이 좀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레이드 할 때 편해요. 자, 조합 들어가셔가지고, 자, 개수콘 0이죠. 0이랑 다음 일지를 붙일게요. 조선은 10랭크가 필요합니다. 초보분들이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웬만하면 이제 공유를 받으셔야 돼요. 자, 0, 1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0, 1 확인. 실패했죠. 다시 또 0, 1 50%죠. 확인. 실패했죠. 이게 아닌데. 다시 맡깁니다. 이렇게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률 높은 데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길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네요. 데카, 다시 데카. 이런 식으로 대형 카락. 붙을 때까지 확인 눌러줍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죠. 이 친구가 본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먹입니다. 안 되네요. 다시 0, 0. 안 되네요. 이게 아닌데. 자, 그래서 조선을 하게 되면 돈이 엄청 많이 깨져요.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다시 00. 세로 돛. 다시 또 일지를 만들 거예요. 이 강화 조합을 하는 방법은 유저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제게 정답은 아니에요. 개인 취향이 있는 거라서. 뭐 어떤 분은 0 플러스 2지를 해서 붙이는 분도 있고, 저처럼 1지를 이제 계속 넣는 분들도 있고, 그건 이제 개인 취향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지 만들 때는 0 플러스 1, 이제 2지 갈 때 1 플러스 2를 하거든요. 개인마다 어느 정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다시 1지가 2개가 됐죠. 자, 다시 개수콘을 받아온 다음에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조합 0, 1. 선축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선축포가 붙어버리면 이렇게 부품이 선축포가 뚫려버려요. 이 그레이드 옵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선축포 추가라는 그레이드 옵션을 막기 위해서 환상의 선축포라는 소비품을 쓰는 겁니다. 그걸 막았다면 이 그레이드 옵션은 뜨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래 최초에 4개였는데 5칸이 되어버렸죠. 이러면 이제 망한 거예요. 통 하나 뜬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터에서 보시는 뭐 통통 뭐 개수콘, 뭐 가통 개수콘 할 때 그 통이 이런 통이에요. 아무도 안 쓴다. 통수다. 이게 통입니다. 자, 여기서는 방법이 있는데 1 해서 37%의 확률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이 대형 카락을 2지로 만들어서 1, 2를 붙이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1, 1도 하고 1, 2도 하는데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까 37%에서 개수콘 데카를 하면 37%죠. 1, 1을 하면 1, 2를 하면 얼마인지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말이 씨가 되기 무섭게 이렇게 선축포가 뜰 줄은 몰랐네. 그래도 붙었죠. 이렇게 2지 1, 2를 하면 아까는 37%였는데 56%가 됐죠. 한 20% 차이 나죠. 이렇게 확인. 그레이드가 붙었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2 플러스 2를 하냐 2 플러스 3을 하냐, 그 차이인데 저는 2 플러스 2를 하는 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마다 모두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2지 재물배를 만들어 볼게요. 데카 대형
손가락 00 붙여서 다시 00 붙여서 일지죠. 이게 일지예요. 자, 여기에서도 좀 나뉘어요. 일지 플러스 일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10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지 0지 이러면 29%죠. 일지 일지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일지 0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10을 하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11이 몇 프로인지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일지가 되었죠. 일지. 자, 이러면 48%인데 원래는 47%입니다. 이렇게 계조류 스킬이 붙은 상태면 1%의 보정치가 붙기 때문에 원래는 47%예요. 뭐 이렇게 48%를 붙이느냐? 안 됐죠. 일일이 안 됐네요. 이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합식 자체가 두 칸씩을 많이 먹는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배는 저는 그냥 붙입니다. 1, 0. 아까 47%였는데 이건 29%죠. 이렇게 붙입니다. 될 때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지 선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지가 되었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게스콘을 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게스콘 데카 36%죠. 붙입니다. 한방에 됐네요. 근데 그레이드 보너스가 개쓰레기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자, 이렇게 선박이 그레이드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 그레이드가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함재기를 사용해서 밀면 됩니다. 지금 함선 재설계 기술서라고 이제 그레이드 옵션을 초기화하는 캐시템이 있는데 그 캐시템으로 미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드시면. 일단 뭐 이거는 교육 영상이니까 그냥 이대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자,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점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회계 장교라고 길게 이제 있을 거예요. 이 친구한테 좋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선 3지 선박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강화 수치가 오버가가 되어 있죠. 2분의 1, 뭐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게이지가 차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지금 이 좋다 숙련도가 안 차 있기 때문에 이 게이지만큼 이상의 강화 성능이 실제로는 표시가 안 돼요. 실제로 내가 강화 상한인 130만큼 하더라도 이 강화 상한인 47만큼 하더라도 실제로는 2밖에 적용이 안 돼요. 0분의 2 돼 있죠. 47이 적용이 안 되고 2만 적용이 돼요. 그 이유가 이 좋다 숙련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회계 장교를 통해서 좋다 숙련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가능하고요. 캐릭터마다 하루에 한 번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좋다 숙련도가 상승했다고 되죠. 그럼 이번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이 회색 그래프가 좀 더 찼죠. 강화 수치가 2였는데 이제 30까지 되죠. 이렇게 좋다 숙련이 찼기 때문에 이제 30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강화를 하게 되면. 자, 아직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보시면 이제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 하나당 2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래서 부캐릭을 통해서 좋다 숙련을 마저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좋다 숙련을 꽉 채우게 되면 이제는 꽉 찼죠. 이렇게 좋다 숙련도 꽉 찼고 참고도 보면 상한도 아까 47이었는데 50으로 늘었죠. 이래서 강화가 삑이 나는 겁니다. 이 좋다 숙련을 안 채우고 물론 이제 숙련된 조선공들은 이 강화 수치가 최대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미리 강화를 오버 강화를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강화 수치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프 다 채웠는데 왜 좋다 숙련이 찰수록 점점 이제 1씩 2씩 모질하지?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조타 숙련을 미리 채우시고 강화 상한을 확인하신 다음에 강화를 채우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강화를 하러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3지 그레이드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리스본으로 가서 조비를 산 다음에 이제 저 부족한 그래프를 채워서 선박을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금 실습용으로 쓰는 선박이 아주 비싼 선박이었다고 하면 함선 재설계 기술서를 이용해서 계속 초기화, 그레이드 초기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레이드 옵션을 계속 뽑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증서값도 못 받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선호하는 가속 강화라든가 스킬 추가 같은 뭐 좀 더 위를 본다면 승계까지 꼭 내가 원하는 그레이드를 뽑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리스본에 가서 필요한 조비를 사가지고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화하는 방법도 조선공 분들마다 다 다른데 뭐 제 방법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 좀 다를 수도 있고 뭐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긴 한데 일단 리스본에 가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한번 강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옵스. 인벤이 꽉 차버렸네. 자, 강화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강화하는 방법에 주는 자, 이 강화 성능에 있는 그래프를 꽉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능력을 꽉 채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선박에서 일단 가성비로 쓸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로돗, 가로돗, 선에 네파 맥스를 찍을 겁니다. 20 작업을 할 건데 이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 강화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기 때문에 참고 강화는 배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조선을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다음, 자, 스킬 다 달린 상태죠. 다음 이 상태에서 보통 강화를 들어갑니다. 0분에 오네요. 이거는 5번까지는 확률 100%로 붙는다는 소리예요. 자, 보통 강화 들어가셔가지고 자, 이렇게 데라틴 데스케어가 있죠. 이건 세로도 능력을 올려주고 가로도 능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 우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강화전 능력치 보이시죠? 선에 11 플러스 2, 뭐 나머지는 뭐 플러스 15 플러스 15 이렇게 있죠. 자, 보통 강화 들으셔가지고 저는 일단 정박 욕망을 먼저 채우시는 편이에요. 돛 하나, 포 하나, 일반 조빌 2개를 넣을 수 있거든요. 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전투손으로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정박 욕망을 2개 넣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부 그래프에서 랜덤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4에서 8, 뭐 요거는 마이너스 페널티도 있고요, 오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음, 그리고 여기서가 이제 적재인데 이 보시면 가능 범위가 750, 1250 있죠. 여기도 800, 129.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적정 범위가 뭐냐면 페널티를 안 먹는 선에서 네 선박에 마이너스 20을 할 거냐 플러스 20을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750, 1250은 마이너스 25를 할 거냐 플러스 15를 할 거냐 플러스 25를 할 거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25를 할지 플러스 25를 할지 마이너스 20을 할지 플러스 20을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25 작업을 하기로 했죠. 자, 변경 눌러주시고 1250 입력하셔도 되고 뭐 맥스 입력하셔도 됩니다. 저는 현재 조선 스킬이 20 랭크이기 때문에 플러스 5, 조선 플러스 5까지 가능하거든요. 뭐 본인이 조선 10이다, 조선 랭크가 10이다 그러면 15 랭크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페널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적재 변경을 손을 댈 때는 꼭 조선 만능 유저분들에게 외치기를 통해서 조선 만능 공유를 받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최초에 한 번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공유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25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25 작업 딱 하셔가지고 창고 늘어났죠? 이렇게 다음 확인 이름은 짓겠습니다. 테스트 버전 개수콘 딱 짓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마찬가지로 45일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45일 걸리면 바다에 리스본 앞바다에 둥둥 45일 띄워놓으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긴조 있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조선 들어가 보시면 자 강화 성능 바뀌신 게 보이시죠? 아까처럼 페널티를 먹어서 이제 가로도 성능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강화를 통해서 채울 거예요. 자 선회가 플러스 2였는데 플러스 7까지 되었죠. 이런 식으로 정박 욕망을 넣어서 저는 선회를 먼저 거의 최대치까지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채우는 스타일의 강화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든 본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 데스톰 같은 거 하나 넣어주시면 강화는 참 편합니다. 25 작업을 할 때는 왜냐면 네파가 마이너스 먹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조선 5랭크가 되시면 개조를 하실 수 있어요. 내 주어진 적재량 안에서 이 선실 포실을 바꿈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늘릴 수가 있는데 선실을 최소한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48 또 참고가 늘었죠. 포실도 줄여볼게요. 포실 24를 줄이면 48에서 24가 줄었으니까 24만큼 참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재를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강화를 할 건데 자 이번에는 강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데스톰을 하나 넣도록 할게요. 데스톰 하나 넣으면 강화가 엄청 편해지거든요. 보통 잘 안 넣는데 강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25 작업 편하게 원래 20 작업 할라 했는데 25 작업 시작해 버렸으니까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보통 강화 들어가셔서 데톰 하나 넣으시고 정박용만 똑같이 또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긴조이 써주시고요. 자 이번에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엔 네파가 다시 올랐죠. 가로도 또 빨간색이었는데 올랐죠. 이렇게 선에도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내 부족함 선박의 부족한 강화를 채우는 게 강화의 기본입니다. 자 아직 12를 더 올려야 돼요. 선회를. 그래서 선회를 또 올리도록 할게요. 보통 강화 가로 선회 선회 이런 식으로 킨드 조선을 위해서 또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은 강화하실 때 쓰지 마세요. 그냥 바다에 띄워두세요. 느긋하게 강화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또 강화 성능 보시면 또 그래프가 올랐죠? 가로 세로 선에도 올랐죠? 자, 생각보다 지금 잘 안 오르네요. 자 이번에 또 돛을 사주시고 지금 정박 욕망이 부족한데 정박 욕망을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부족한 게 얼마나 부족한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지금 3강이죠. 아직 8은 더 올려야 돼요. 또 조선소 주인 조선 이렇게 자 부족한 거 확인해 주시고 선의 부족, 돛 부족, 가돛, 정박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또 긴조이 넣으셔가지고 바로 조선 확인해 보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올랐네요. 선에 2 부족하고 이제 네파 채워야 되겠네요. 네파 채우고 세로도 채워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정박용은 그만 놓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조빌로 인해서 선회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방용은 그만 놓도록 할게요. 일단 돛이 좀 부족한데, 자 이번에 네파를 채울게요. 네파는 보통 이 범용 대용 수조를 통해서 네파를 채우게 됩니다. 이 범용 대용 수조 있죠? 세비야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다른 별다른 조빌이 딱히 없기 때문에 범용 대용 수조를 이용해서 부족한 네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돛도 부족하기 때문에 돛은 좀 사오도록 할게요. 데스케어랑 범대수를 미리 사왔기 때문에,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부족한 네파를 이제 채워볼게요. 자 이제 선에는 나중에 다른 캐시를 이용해서 채우면 되기 때문에 네파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강화, 가로, 범대수 이렇게 딱. 자 강화 성능 확인하시고, 네파가 엄청 안 올랐네요. 약간 지금 존망필이 좀 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세로돗, 라틴이 좀 필요하네요. 자 다시 조선. 자 부족한 거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세로돗 딴 거는 어느 정도 채웠죠? 이제 세로돗 네파 채워보도록 할게요. 보통 강화, 세로, 네파. 이런 식으로 또 긴줄 써주시고, 자 또 네파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직 좀 한참 모질하네요. 자 지금 6+5죠. 이렇게 최대 강화 횟수를 넘어서면 이제 확률이 생겨요. 좀 전에는 운이 좋아서 붙었는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제 60%예요. 저는 보통 플러스 2까지는 그냥 넣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6+5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 강화할 때는 60%, 그 다음번에는 50%, 10%씩 계속 감소됩니다. 저는 최대 강화 횟수 플러스 2, 즉 7+5까지는 그냥 무지성으로 밀어넣는 스타일입니다. 가로, 네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패를 하죠. 이러면 조빌은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데라틴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데라틴 그냥 비싸도 사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패 확률이 있지만, 사실 캐시 조빌 넣는 것보다 그냥 실패하는 게 차라리 조빌 값이 들어가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실 밀어 넣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밀어 볼게요. 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잠시만요. 자 세로랑 네파가 부족하죠. 자 세로랑 네파 부족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붙었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는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캐시를 넣도록 할 겁니다. 자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캐시를 어떤 걸 쓸 거냐면, 캐시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그래프를 채우기가 쉬워요. 일단 그래프 채우기가 쉽고요. 채우기도 쉬울 뿐더러 이제 그런 확률적으로 계속 확률이 줄어들 텐데 그 확률을 100%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캐시를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 쓸 캐시는
돛과 함께 지금 데라틴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강화 선측 수조 한번 쓸게요. 어... 50 세로를 채워야 되니까 30에서 40 특제 범위다 써도 되겠다. 자, 지금 네파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제 버뮤다를 이용해서 네파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번엔 도켓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부족한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가로는 거의 다 찼죠. 세로 선에 네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제 버뮤다 데라틴도 있고요. 자, 저는 강화 수조를 쓸게요. 자, 아까 선에 굳이 꽉 채울 필요 없다고 했죠. 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지금 선에가 2 모자라죠. 네파 많이 부족하고요. 세로도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세로, 선에 네파가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선에와 네파를 함께 채워줄 수 있는 캐시 조비를 넣으시고요. 세로 돛을 채워줄 수 있는 돛을 넣으시고요. 부족한 네파를 채우는 범용 대용 수조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네파, 선에, 세로 내가 부족한 걸 모두 챙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다음 낀 조이 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짠! 꽉 찼네요. 이제 세로는 꽉 찼기 때문에 돛은 더 안 넣으셔도 되고요. 가로가 살짝 부족하네요. 가로 돛은 좀 더 넣도록 하고 이제 네파만 채우면 됩니다. 자, 이제 가로와 네파만 채우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돛에 네파가 붙어있는 조비를 쓰고 이제 추가적으로 범대수를 넣어서 완성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가로돛, 네파를 올려주는 가로돛 캐시, 그리고 범용 대형 수조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툭스스톰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한 개 찾았다. 마침 가로가 딱 비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특수스톰 넣으시고요. 특톰을 넣어주시고 범용 대용 수조 2개가 더 필요하네요. 하나 더 필요하네요. 이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찬가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강화 성능 들어가 주시고 가로도 지금 7 부족한 상황. 네파도 7이 부족하네요. 이거를 꽉 채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가로도 올려주는 특수스톰, 네파도 채워주죠. 2에서 4, 그리고 범용 대용 수조 7이 부족한데 중간만 떠도 완성이 됩니다. 이거보다 부족하면 그냥 재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또 넣으셔야 돼. 다음 딱. 설마 중간 7이 안 뜨겠어? 7 안 뜬 버그지. 최대 10인데. 짠! 됐네요. 다행히 8이 떴네요. 7이 부족했는데 8이 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이제 통상적인 이동맥이라는 상황입니다. 참고 강화는 빠져있지만 이동맥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 자, 이렇게 강화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조빌만 가지고 계시다면, 캐시 조빌 몇 가지만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강화 시에는 아무래도 약간 이런 변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게이지가 안 오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생각했던 조빌과 다른 조빌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시는 것도 좋고요. 어느 정도 필수로 들어가는 네파 도시나 뭐 그런 아까처럼 뭐 선축 수조라던가 이러한 캐시 조빌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셔야 강화하기 쉽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좀 빨리빨리 붙어서 이렇게 9강 만에 완작을 찍었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통통 3지 오너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강화 참 쉽죠잉? 이렇게 강화하시면 돼요. 자, 강화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 강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강의 영상이나 연구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